먼저 오늘 토론에 앞서서 몇 분만 좀 소개 말씀드리고 인사 말씀 드리는 시간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전 문화원연합회 감사님이시며 대전 동구문화원장이신 우리 양동길 우리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전 외총 성남원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들이 있어요. 하시면서 우리가 운영위원들이 매번 회의를 거쳐갖고 토론도 주제도 정합니다. 먼저 우리 이병흠 대전 외총 사무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대전 민예총 박풍순 사무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진아 위원님, 우리 운영위원님 참석해 주셨고요. 우리 한 7분 계시는데 오늘 자꾸 늦는다고 몇 분 연락이 왔습니다. 오시는데 소개드리고요. 오늘 또 취재를 위해서 우리 언론사에서 좀 참석해 주셨는데요. 우리 춘천투데이 우리 조정민 기자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빠른 뉴스의 우리 한재명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대전 아트뉴스의 문승천 우리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언론에서 좀 관심 보이시고 오셨습니다. 특히 우리 뒷바른 뉴스는 오늘 다 영상을 또 촬영하시고, 그리고 충청투데이는 오늘 이 토론의 내용을 내일자, 일면, 전면으로 내신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청투데이를 꼭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앞서서 우리 양동길 우리 대전문화원연합회 감사님 인사 말씀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시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동구문화원장 양동길입니다. 오늘 정책 토론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특히나 정책 연구실장을 맡고 계신 한성원 실장님, 또 정의식 교수님, 고한석 대장, 나영 대장님 고맙습니다. 시민 패널로 참여하신 여러분,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문화예술인들끼리 이렇게 모이니까 식구 같아가지고 좀 얘기를 좀 1시간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처장님이 그냥 짧게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 제가 5분만 딱 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예술을 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는데 격식 있게 노는 겁니다. 격식이 많아지면 우리가 고품격이라고 합니다. 또 고품격 놀이가 저는 문화예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뭐 제가 갑자기 전해진 말이 아니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동물과 다른 점은 성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는 동물이다.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또 이렇게 성찰을 하니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기구를 다루는 말하자면 그런 동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호모 하베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걸로도 우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더 들어가 보니까 사람 노는 거더라. 노는 것에서 모든 게 출발하는 그게 이제 호모 루덴스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공감을 하고요. 특히나 거기에 같은 주장을 하는 학자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사는 것은 바로 놀이에 있다. 그래서 놀이야말로 우리 인류 문명의 모든 것을 만들어낸 운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대전시가 정말 주민들이 고품격으로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놀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마울 것 같고요. 오늘 토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마련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학교 다닐 때에 공부할 때에 모든 예술 장부는 재래의식 또는 어떤 의식에서 분리됐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배웠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함께 노는
것이 이제 축제장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축제가 성공하려면 정체성, 역사성, 또 주민 참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요소가 모든 예술의 발전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축제 이런 것을 보면 그런 것을 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에서 이루어진 축제들이 우리 모든 문화 예술 발전에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전에 3분의 1로 줄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에 우리 성남원 예총회장님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의 예술을 책임을 지고 계시고요. 네, 아주 너무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전 예총회장 성남원입니다. 오늘 대전 문화예술 정책 토론 당장 처음으로 이렇게 개최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준비해 주신 대전시 문화원 연합회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뭐 대전 예총 회장 된 지 이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2월 28일 날 선거 끝나고 이렇게 오늘 시작을 했는데 이제 예총에서도 정책 포럼을 매월 이렇게 개최를 해보고 하는데 사실 이 정책 토론 이런 부분들이 자칫 후에 그치고 그 시간만 지나면 또 잊혀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 정책 토론 광장은 새로운 어떤 콘텐츠가 좀 많이 만들어지고 또 시민이 행복한 그런 문화예술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대전 예총에서도 나름 시민이 행복한 예술로 시민이 행복한 그런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지금 뛰고 있고요. 또 글로벌 예술 도시 대전 사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콘텐츠들이 있어야 되고 각 분야들 융복합된 그런 콘텐츠가 많이 탄생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네 분의 패널, 훌륭하신 패널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좋은 그런 정책 제안 있기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성공적으로 이 토론 광장이 마칠 수 있도록 기원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가나 딱 보면은 세레모니 두 번이 딱 적당하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국회의원님들은 제가 안 불렀습니다. 아시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편하게요. 사실 이 토론 광장이 보면 제일 딱딱하죠, 그죠? 근데 오늘 제가 보니까 저도 발전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자료집 있잖아요. 가보책 따지면 엄청 비싼 자료집입니다. 오늘 책 3권에 1억 6천 받았는데 제가 2억짜리입니다. 여러분 아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다는 자세로 그냥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대전에서는 우리 문화예술 정책의 최고 권위자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 8기권이 아니면 7기 그까지 다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관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어렵게 보셨는데요. 진짜 바쁘신 와중에 모셨습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말씀 그대로 민속 8기 1년 대전 문화예술 말하다 우리 한성원 대전 세종연구원 책임 연구위원부터 우리 발제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서 해도 되는 거죠?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문화정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입니다. 네, 용 선생님께서 아주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렇게 권위자도 아니고 그렇게 정말 그렇게 바쁜 척만 하지 그렇게 많이 바쁘다고 또 보기는 여기 계신 분들 더 바쁘실 거예요. 이 토론광장은 저한테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게 처음 토론광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저도 이제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토론광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걸 잘 알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예술이라는 분야가 아무래도 다른 영역에 비해서 지자체에서 정책 결정을 할 때 약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어느 도시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또 이제 향유하시는 시민들 다 모두가 이제 정책이 어떻게 기획이 되고 진행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참여도 잘 못하시고 알지 못하시고 그런 갈증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제 뭐 현업 예술인들 포함해서 뭐 이제 시민 예술가들 모든 이제 또 문화 현장 활동가들 모든 분들이 다 대전에서 문화예술 정책 돌아가는 걸 좀 알고 싶고 같이 또 제안을 하고 싶고 건의를 하고 싶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크게 반영이 돼서 그때 이제 만들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많아져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제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것이 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논의되고 얘기해 주시는 것들이 계속 반영이 돼야 되는데 피드백이 좀 부족한 것이 늘 아쉽습니다. 저희도 아쉽고 저도 제가 뭐 대전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쪽도 아니고 저는 이제 그냥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문화정책에서 주요한 포인트가 뭔지 또 전체적인 문화의 흐름에서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약간 그냥 안내해드리는 그 정도고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배워야 될 건 저기 때문에 이따가 의견을 주시면 저도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핵심만 지금 자료집 드린 것들 다 말씀드리지 않고 뒷부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미선 8기 1년 1년 지났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4년, 3년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뭐 9기 계속 나올 때마다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문화예술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가늠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사회적 환경이 이렇게 우리나라 뭐 국내 외적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대전의 문화예술 여건이 어떤가인데 이 두 번째 부분 대전의 문화예술 여건에 대한 부분은 오늘 이 자료집에 있는 내용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연구하는 입장에서 저도 2015년부터 제가 2015년 1월부터 저희 연구원에 들어와서 문화정책을 담당하고 있는데 가장 큰 수건 사업 제가 갖고 있는 희망상이 뭐냐면 제대로 된 데이터를 갖고 싶다는 거였어요. 대전의 문화 여건은 도대체 정말 어떤가를 알고 싶은데 그걸 조사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탑재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간접적인 그러니까 서울에서 정당히 조사를 한 것과 그다음 대전의 사회지표 조사라고 해서 대전의 전체적으로 모든 분야를 같이 조사하는 그런 데에서 뽑아낸 건데 사실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더 정밀한 형태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그게 다행히도 지금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이번 달 말부터 연구를 하나 이제 대전 문화예술 중흥 중장기 전략을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내년 6월까지 장기적으로 거기서 이제 여태까지 대전에서 갖지 못했던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크게 기대를 하기 때문에 아마 1년 뒤에는 저희가 훨씬 좋은 자료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사점만 몇 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일 관심이 많으실 텐데 새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이 어떤가 이게 이제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긍정 부정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주요한 포인트가 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이런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늘 언론 매체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제 자료집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출산이라는 부분은 문화예술 현장에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탈물질주의라고 어려운 말로 나오는데요. 이제는 스스로가 성찰적으로 즐기는 여가 이런 부분이 중요해지고 특히 이제 세대적으로 고령화 시대로 진입되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만 하더라도 이제 그 생애주기라는 말을 쓰면서 세대별 얘기할 때 그때 고령층 같은 경우 장년층이나 고령층은 약간 소외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장년층이 소비하는 문화예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노년층이 소비하는 게 아주 중요해지는 건데 실제로 이걸 뒷받침해 줄 수 있을 만큼 전국 단위에서 문화예술 정책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전에서도 고령화 시대도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액티브 시니어라고 표현이 되는 요거 이제 정책들이 지금 자꾸 지금 현재 기획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앞으로도 감염병
팬데믹과 같은 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팬데믹 사회에서 우리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사람 대면 접촉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문화예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가치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술의 회복 탄력성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그게 이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 대전 지역 우리 지역으로서는 하나의 위기일 수도 있는데 위기적 기회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 OTT라든가 구독 경제 뭐 이런 식의 하다 보니까 이제 매체가 급격히 발달하고 디지털 매체가 급격히 발달하다 보니까 아예 이제 정말 규모의 경제에서 상대가 안 되는 지역 문화의 존립의 근거를 위협받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정책에서 VR, AR 뭐 해서 여러 가지 가상 사이버 뭐 해서 굉장히 좋은 장밋빛 기술들을 이야기하지만 그게 실제 지역에서 구현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술 창작을 할 때도 새로운 기술로 창작을 하는 이미 다른 곳에서 새로운 기술을 매체를 사용해서 창작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서울에서 이제 그 문화관광연구원이 이제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전체적으로 문체부 산하인데 거기에서 2021, 22, 23, 24, 3년 동안에 10대 문화예술 트렌드를 이제 다시 한번 다듬어서 3개월 전에 저희 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10개의 큰 이제 환경의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보시면요. 이런 게 있어요. 팬덤, 멀티페르소나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서브컬처라고 하잖아요. 하위 문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뭐 이제 웹툰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서브컬처 영역에 있다가도 지금 이제 아예 커지는 것처럼 이제는 그런 이제 소수의 문화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그 이제 오타쿠라고 많이 얘기가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산업화되는 그런 조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대전의 문화예술 여건은 이제 다 넘어가고요. 전체적으로 인구가 지금 대전이 갑자기 약간 늘어서 지금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이런 시설들이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는 문화의 향유 시설이 대전 지역이 전국의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체감하는 건 또 다르죠. 실제로 예술전당에서 늘 공연하려면 늘 이제 어렵고 항상 지금 뭐 예술전당뿐만이 아니라 뭐 연정국악원이든 늘 공연장은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민간 예술인들이 활동하길 영역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이제 실제로 시민들이 즐기기에도 즐길 곳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현장과 괴리가 왜 생길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시작하는 연구에서도 저희가 탐구를 하려고 합니다.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 대전이 문화유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대전의 근대문화유산 도시로서는 사실 군산이나 국포에 절대 뒤지지 않는 정도로 많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조명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쪽에서 가장 아쉬웠던 전국에 3개밖에 없는 동양특식 주식회사 건물로서 3개밖에 없었는데 그동안 버려져 왔던 그런 건물들이 지금 헤리디움이라고 탄생하는 이런 형태로 최근에 대전에서 문화시설을 그 문화유산들을 다시 발굴하려는 노력들은 가시적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유산들도 대전은 앞으로 지금 그래도 예전보다 활용하려는 의지는 좀 높아 보이고 특히 여기서 또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디지털 헤리티지라는 영역이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 자체가 유형의 유산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무형의 디지털 형태로서 구현해내는 게 굉장히 강한데 대전은 카이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에서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창작 인력의 측면에서는 어찌 보면 가장 심각한 부분인데 예비 예술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에 남아있지 않는 어찌 보면 대전의 모든 문화예술 정책의 첫 번째로 꼽아야 될 것은 대전에서 이제 그 예술을 배웠던 그런 학생들 예비 예술인들이 대전에 남아있거나 다시 대전에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그거의 목표가 되어야만 대전의 문화예술 생태계라고 할 수 있는데 문화예술 생태계가
계속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장선상에 봤을 때 뭐 대전 시립예술관은 어떻게 가야 될지라든가 이런 걸 모든 예술의 정책을 하나의 민간예술 활성화도 그렇고 다 결국은 예비예술인들을 머무르게 하는 곳, 예술하기 좋게 하는 곳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은 아직 안 되고 폐과되는 학과도 있고 특히 무용이라든가 뭐 이런 분야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건대학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실용음악 형태에서 굉장히 지금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특정 과에 머무르지 않고 전반적으로 대전에 문화 창작 인력들이 많이 활성화될 것들이 필요하고요. 대전은 그동안의 예술 활동들이 주로 협회를 중심으로 많이 이제 됐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뭐 긍정적인 면이 많은데 좀 더 확장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참 어려운 점이 전국적으로 문화예술 정책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예술인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 예술인과 아마추어 예술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전문 예술인 지원 정책 딱 하면 명확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술인의 범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 2019년도에 대전 예술인 실태조사를 하면서 예술인 파악을 했는데 그걸 다시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대전의 전반적인 예술인의 구조를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람 실태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동안에 많이 나왔던 건데 여기는 대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를 한다기보다는 가장 큰 특징으로 지역별로 구별로 봤을 때 격차가 매우 심하다는 거 보면 전체적인 관련 만족도라든가 관람 의향에서 유성구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네, 그래서 유성구는 무용이라든가 이런 좀 어렵다는 분야까지도 관람 의향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유성구가 관람 의향이 높고 참여 의향이 높기 때문에 그럼 유성구를 위한 정책을 해줘야 되는가? 그런데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생각해보면 어찌 보면 동부라든가 대덕구 지역에서 아예 관심을 못 갖고 있는 이 자체를 어떻게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격차 해소 정책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문화예술 정책 관광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더 지금 대전에 그 만년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단지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어떻게 하면 대전 전 시민들이 좀 더 문화예술을 친근하게 느끼고 가까운 거리에서 동네 단위에서도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게 할 것인가 곳곳에 문화예술 센터 같은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보여주고요. 자치구별로도 문화시설은 너무나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소를 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고 뭔가 새로운 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쉽게 국비 확보가 되지 않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민선 8기에서 굉장히 많은 문화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의욕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다 실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대전의 문화 인프라는 좋아질 텐데 만약에 그 중에 일부가 안 되고 뭐 전부가 실현되진 않겠죠. 그러면 그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차선책들을 계속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드웨어 중심으로만 이제 문화예술 정책에 갈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선후관계인데요. 선후관계인데 하드웨어를 생각하기 전에 콘텐츠를 먼저 생각하고 그거에 맞는 하드웨어를 고려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제 반복되는 조사가 다른 조사라서 또 넣었는데 이건 지역문화 실태조사라고 전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각 기초지자체별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대전시, 대덕구 그리고 동구, 중구 뭐 이런 식의 각각의 이제 그 문화 활동, 그다음에 문화 정책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대전이 문화 정책 부분에서 조금 뒤처지는 걸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문화 정책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거버넌스 체계고요. 최근 몇 년 동안에 그 전국적으로 굉장히 그 광풍이 불었던 문화도시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전과 세종은 다 탈락을 했었는데 전국 단위에서 문화도시 사업이 쭉 진행됐다가 지금 그게 다 백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도시 사업 같은 경우를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셨던 것들이 이제 정책 결정자들이 오해를 하셨는데 문화도시다 하면 뭔가 거창한 뭔가를 짓고 아니면 거창한 자원을 얘기하는 걸 생각했는데 그 문화도시 사업을 하는 이유는 문화 정책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자리를 많이 마련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도 예전에 문화도시 얘기하면서 그때 예전에 이제
시기 때 되게 많이 주장을 했던 게 문화도시 지원을 할 때 토론강좌 같은 걸 부각을 시켜주세요. 이런 게 예전에 하고 있는 노력입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잘 관찰은 안 됐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문화라는 것을 바라볼 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개입을 하고 관여를 하셔야 되고 자꾸 이제 촉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전시에도 그렇고 각 구에도 그렇고 왜 문화정책을 이렇게만 하냐 자꾸 우리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아이디어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 이런 의견들을 어쨌든 틈나는 대로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문화예술 단위를 이제 그 사업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는 그 집단 단위에서 주체를 생각하면 대전에서 대표적으로 대전 문화재단과 문화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제 하는 문화중장기 계획에서도 하나의 꼭지를 다룰 텐데 문화재단의 역할과 문화원의 역할이 이제 재편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은 예민해질 수 있지만 지금 이미 기초문화재단이 계속 생기고 있는 과정이고 대전에서 대덕구가 있죠. 이제 다른 점 더 많습니다. 이 차원에서 한 3년 전부터 전국 문화원연합회에서는 과거에 향토문화 중심의 문화연합회의 그 몇 가지의 향토 지역 이런 중심에서 지금 바꾸면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의 그 새로운 확장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화원연합회 차원에서의 큰 움직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례로 지역학의 연구를 굉장히 지금 문화원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대전에서도 대덕구가 먼저 나서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북문화원이라든가 전국에 다녀서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의 역할이 아마도 이 지역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넓어질 것 같습니다. 공공문화원이나 이런 부분도 아마도 그쪽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기초문화재단과의 역할에서 어느 정도 가름해야 될 필요가 생길 것이고 그럼 문화재단이 해야 될 역할은 뭔가 이 뒤에 나오겠죠. 제가 그냥 다 시간은 없으니까 지금 다 스킵한다고 따지면요. 먼저 제가 두서없이 결론 같은 걸 얘기해 드리면 문화재단이라는 하면 이게 제가 먼저 얘기하는 말은 아니고 누가 먼저 다른 쪽에서 얘기를 한 건데 제가 인용을 하는 건데 문화재단은 컬처센터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컬처센터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재단은 파운데이션의 역할입니다. 문화원이나 문화 현장에서 컬처센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의 문화 사업들을 막 하는 것은 문화재단이 아닙니다. 문화재단은 현장의 문화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고 그거를 뒷받침해 주는 정말 파운데이션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문화재단이 해야 될 역할은 광역문화재단이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 정책 개발해야 되고 또 예술인 지원 사업은 이전대로 해야 되고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신규 사업을 개발을 하되 그 사업을 문화재단이 갖고 가서는 안 됩니다.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자꾸 넘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문화재단조차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을. 그러니까 이 사업에 매몰됩니다. 또 중앙에서 똑같이 내려오는 전국 단위로 광역 단위로 내려오는 문화사업들이 있죠. 그것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문화재단 입장에서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일이 많아지고 일에 파묻힙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도 힘들고 역할 자체가 잘 보이지 않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제 할 건 하고 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죠. 대표적으로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과감하게 이제 놔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재단의 역할과 문화원의 역할 그렇다면 그게 구조조정이 되는 건 아니고 인력의 구조조정이 아니고 인력의 효율적 배치가 되는 거겠죠. 서로 그래서 서로 간의 역할 분담 체계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사업 단위 다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문화예술 정책을 이제는 시행할 때 전국적으로 가장 큰 변화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변화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전문 예술과 아마추어 예술의 경계 파괴, 이 전문 예술과 아마추어 예술의 경계 파괴 이 부분은 이런 현상이죠. 그리고 장르들이 융합되고 새로운 장르가 출현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정책 사업 지원을 할 때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할 때 하던 그 장르 부분이 이제 잘 통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장르라는 것에서 새로이 하기 때문에 재단의 그런 이제 그 지원 사업 같은 거 이제는 또 체계를 바꿔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보면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등록을 아직도 예술인 명단을 다 갖고 있습니다. 대전의 예술인 명단을 대전에서 알지 못해요. 한국예술국제에 갖고 있는 지방 시대라고 하는데 아직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전이 할 수 있을 자료도 넘겨받아야 되고 사업을 대전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기존의 국비와 시비 매칭 방식에서 이제 시비 전담으로 사업들이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 사업들이 그 전에는 뭐 만약에 문화예술 교육 사업이다. 그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아르테에서 뭐 이런 사업들 기획을 하는데 편성을 하면 그게 전국 단위로 오기 때문에 대전에서도 그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하면 돼요. 대전에 이 예술 복지 사업을 하면 돼요. 대전에 문화 공동체 사업을 하면 되는데 이게 그냥 다 통으로 합쳐서 그냥 대전이 알아서 써라. 각 지역이 알아서 써라 하고 내려주는 방식으로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체계가 바뀌었어요. 문화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역이 알아서 자율권을 갖고 필요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해서 해라라고 하는데 문제는 아직 지역이 그런 준비가 정책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결과만 보고 평가를 해요. 이 사업은 관객이 얼마밖에 안 왔네, 참여자가 얼마밖에 안 되네. 그럼 이 사업은 일몰해, 다른 사업으로 가버려 라고 하는 성과주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심지어 같은 문화 영역이라면 그러면 아직 이런 경우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문화시설도 문화고 문화향유 프로그램 문화니까 문화시설도 지금 급하니까 여기로 이 예산을 투입하자. 이게 언제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냥 예상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역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도 많아지고 그만큼 책임성도 따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 우리 전에도 받았으니까 올해도 줘. 이건 이제 통하지 않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사업 단위가. 사업이 다 언제든 재편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기획할 때 잘 보시고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픕니다. 그렇지만 하긴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시한테 전체적으로 다 주고 시비 전담을 그냥 알아서 집행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제일 큰 환경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자면 공연장 상주단체 같은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이건 그냥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것도 이제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계속해서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은 신진 예술인들도 들어와야 되고 예술단체도 들어와야 되고 그러면 휴식연주도 과감히 도입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각 작은 사업 단위에서도 세밀히 검토를 해서 다시 특히 문화재단에서 하는 지특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정확히 안 정해져요. 목적성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역 자체적으로 정해줘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평가 체계의 내실화가 됩니다. 사업 평가 인력이. 근데 대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또 부족한 점이 이 평가 인력입니다. 평가 모니터링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어찌 보면 문화예술 평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전에서 하면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정도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 인력 양성하는 문제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새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 중앙 정부하고 지금 인선 8기인데요. 근데 저도 직접적으로 새 정부에 중앙 정부에 가담을 해서 제가 정책을 위반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게 들여다보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전체적으로 사업 단위는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제 이 7기 때부터 일어난 계속해서 나오는 거긴 한데 어떤 특성화의 단위를 설정해서 그걸 공모 형태로 지정을 해서 큰 덩어리를 떨어뜨리는 그런 특성화 지구 조성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문화 도시를 만드는 문화 도시 브랜드형이나 문화적 도시 개별형 이런 형태로 해서 하나의 전국 단위에서 공모를 하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도시 사업이 대표적인데 이런 식으로 사업명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많이 진행하는 사업들이 지역 거점 문화도시 조성 사업,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대전이 조금 뒤처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군산이나 목포나 이런 데서 이거 갖고 굉장히 쏠쏠하게 재미를 많이 봤는데 이제 대전이 아무래도 폐유지라고
보죠. 유유지 같은 것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조금 약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법정 문화도시 조성 사업 이런 부분도 있고 동아시아 문화도시 다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이제 동아시아 문화도시에 조금 집중을 하고 싶은데요. 저희 쪽에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걸 집중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여기 봤을 때 넘어가겠습니다. 이 국외 사례에서 보면 그냥 범위를 좀 더 넓혀보면 문체부 단위에서 이렇게 특화 지역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거기에 물론 대전시가 정책적으로 관여를 해야 되고 당연히 주시를 해야 되겠지만 좀 더 눈길을 국제적으로 돌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제가 이제 아직은 아주 정말 이제 그냥 아이디어 단계인데 대전에서도 유네스코 상위도시 같은 경우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번 제안을 해볼까 지금 계속 고민 중입니다. 그런 식으로 도시 자체를 문화도시의 형태로 우리 스스로가 브랜드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유네스코 상위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채택이 된다 하더라도 지원금 하나도 없습니다. 네, 뭐 받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완전한 인증이 되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대전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와 아니면 윤석열 정부 때의 문화 정책의 큰 차이점, 그렇게 큰 차이가 많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앙 정부가 바뀔 때마다 문화 정책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면 그것도 문제예요. 네. 박근혜 정부 때 많이 얘기했던 문화 융성 같은 경우 개념이 굉장히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개념들이 있었고 또 이제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때 문화적 포용이라는 단어는 저는 굉장히 좋은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늘 새 정부가 되면 전 정부의 단어들이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정부의 그 정책에서 보면 포용이라는 단어는 잘 보이지가 않는데 근데 잘 보고서 같은 데 보면 속에 있습니다. 속에 있고 다 좋은 아름다운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가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유산이 왜 필요할까 할 때 문화의 여러 범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생각하는 게 문화 다양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화 다양성이라는 부분이 다문화 이런 게 아니고 다문화도 물론 문화 다양성에 들어가겠지만 아주 다양한 여러 문화들을 우리가 서로 나와 다른 문화를 할지라도 이해하고 용인하고 이런 이해의 폭을 넓히는 포용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기르는 게 이제 문화 정책의 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문재인 정부 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이고요. 지역문화진흥 계획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설정이 됐는데 지금 이게 지역문화진흥 계획이 제 2차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법정 계획입니다. 법정 계획인데 실제로 이름과는 다르게 별로 지향적이지 않은 측면들이 이 계획을 위반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게 보여서 내후년에 이걸 다시 계획을 세울 텐데 그때는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 중심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것들은 K 콘텐츠가 많이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 K 콘텐츠는 수도권 중심적인 얘기라고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모든 기업체와 자원들이 수도권에 완전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전이 아무리 웹툰 얘기해도 정말 이미 막 그 수도권이 훨씬 많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체부의 이런 여러 정책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K컬처에 대한 부분은 K컬처와 K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국정과제에서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공정이라는 단어, 공정과 이제 사각지대 없는 이 부분이 많이 등장하죠. 공정이라는 단어는 뭐 윤석열 정부의 다른 곳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공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이거는 그 이전부터 이미 그래서 예술인들이 불공정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됐는데 아직도 개선될 여지가 많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행과 관광 이제 이거를 아우르는 여행과 관광, 문화와 관광을 융합적으로 가려는 움직임들이 최근에 많이 문체부에서 많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건지 문화와 관광이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건지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판단했던 거로는 문화와 관광 상당히 서로 다른 지향점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포괄적으로 가자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대전의 차원에서 보자면 대전은 어찌 보면 관광을 어느 정도 활용해도 좋지 않을까. 대전은 그 부분이 많이 약하죠. 제가 조금 이따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 보게 나왔네요. 이게 얼마 전에 이게 지금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그냥 편한 자리인 줄 알고 공개 안 되는 건 줄 알고 지금 그걸 하시는데 이게 네 이게 아직 뭐 예민한 건 아닙니다. 문체부에서 관광 백선이라고 매년 뽑아요. 그래서 전국에 관광에서 유명한 100개 정도를 이제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근데 왜 관광만 하냐는 거죠. 문화에서도 문화적 명소를 전국에서 이렇게 소개해 주자.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국 단위의 로컬 100 문화 명소를 뽑는 걸 처음 시작했어요. 저도 이제 가서 이렇게 보면서 했고, 그래서 그 지역별로 지원을 하거든요. 대전도 지원을 했고, 대전에 몇 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게 이제 지자체에서 추천을 하고 뭐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대전에 문화적 명소를 대표적으로 여긴데?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곳이 들어가 있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하나는 전국에 소개를 할 수 있는 문화 명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대전에 전국에 소개할 수 있는 문화 명소가 있는가? 있어요. 있는데 막상 소개된 저 후보들을 보니까 이제 그 전국 어디에나 같이 있는 그런 문화적 명소들이 굉장히 좋은 곳인데, 그런 비슷한 형태를 하는 곳이 제가 지금 얘기를 못 하겠는데 특정한 그런 곳이 전국에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전국적으로 경쟁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관광은 아니지만 어쨌든 문화적 명소는 우리가 계속해서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또 이제 브랜딩이라든가 일종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예전에 만약에 태미오레라는 부분을 대전 시민들도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반사촌이라고 그때 이제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렇다면 이제 태미오레, 반사촌, 그러면 저런 거 만약에 이제 그 전국에 어디가 제일 많이 인기 있나 할 때 빅데이터 분석을 해요. 그럼 빅데이터 분석 한 10년간 해요. 그러면 태미오레 손해 보는 게 이름 자체가 태미오레로 바뀐 게 몇 년 안 돼요. 빅데이터 분석할 때 태미오레를 돌려봐야 안 나와요. 몇 년 전 거는. 이런 식으로 손해 보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와 네이밍을 어떻게 계속 알릴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그냥 대전형 문화예술 교육 이렇게 얘기하고 대전형 하지만 다들 문화예술 프로그램들 모든 것들이 또 공연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이런 걸 기획하실 때도 정말 전국 단위에서 어떻게 하면 인지도를 얻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계속 고민을 해야만 승부가 되는 그런 시점이 되고 된다는 것이죠. 그 민선 8기의 문화정책의 기조는 일단 뭐 저희가 하는 연구 내년에 6월에 이제 끝나면 또 그거 자체가 윤곽을 제시해 주는 거긴 하겠지만, 그 전에 이장우 시장의 그 공약상, 약속 사업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을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인류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류 경제 도시라고 대전의 브랜드를 얘기했을 때 어떤 분들은 처음엔 이게 우리가 1등이야?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역시 인류라는 뜻은 1등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1등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가장 높은 수준을 갖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통용은 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갖다 맞추니까 이제 인류 문화도시도 돼요. 인류 문화도시. 저도 지난번 문화종장기획을 2017년에 세웠는데 그때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때 대전의 문화 비전을 문화예술 수도라고 붙였어요. 문화예술 수도. 근데 문화예술 수도라고, 대전이 무슨 문화예술 수도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문화예술이라는 게, 문화라는 게 굉장히 넓습니다. 문화재도 있을 수 있고 정말 공연 전시만 문화가 아니고 너무나 넓기 때문에 과학문화도 아주 중요한 문화예술입니다. 그러니까 대전에서 과학을 늘 이제 제가 많이 드리는 말씀, 대전이 과학문화 도시가 맞냐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대전은 과학도시는 확실한데 과학 인프라는 많아요. 근데 과학문화 도시라고 하기 좀 어려운 것 같다고 말씀드려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거기서 과학문화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과학문화라고 하면 과학과 문화가 뭔가 융합돼서 이렇게 되는 걸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과학과 문화예술이 융합되는 거, 아티언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과학문화이지만 그건 일부일 뿐입니다.
과학 문화라고 할 때는 사이언스 에스 컬처, 컬처 에스 사이언스 이렇게 돼서 과학으로서의 문화, 문화로서의 과학이 되는 거죠. 과학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쉽게 그냥 늘 즐길 수 있으면 그게 과학 문화 도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다면 대전이 그런 과학 문화 도시로서 전국에 최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고 좀 더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경제도시, 문화도시, 미래도시, 상생도시, 균형도시 이런 개념을 했을 때 문화도시라는 부분에서 뭐냐면 지역예술인과 함께 도시 매력 더하기 여기서 특히 지역예술인의 딱 방침이 딱 찍혔습니다. 이 부분이 뭘 의미할까 할 때 그 이전에 문화예술 현장에서 뭐 문화예술 활동들을 할 때 모든 것들에서 정책에서 예술인이 소외되지 않았다라는 문제의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쨌든 예술인들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계속 주시를 해라라는 주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정책 자체를 문화예술이라고 할 때 어떤 게 예술이라는 부분을 그냥 빼고 그냥 아주 넓은 의미의 문화보다는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문화예술로 정책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탄탄한 콘텐츠 산업 기반 구축인데 이 부분은 이제 문화 산업의 논리입니다. 이거는 정책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본래 콘텐츠 문화 산업이라는 것은 경제 과학 쪽에 속해요. 지역 대전시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국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왔죠. 7기 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문화 콘텐츠가 들어와서 지금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화 콘텐츠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도 이제 경제산업 쪽에서의 그 역할을 놓치지 않고 계속 좀 약간 지금 좀 중독인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앞으로 점점점 문화 콘텐츠 영역에서 문화예술과 접촉을 가질 게 많아질 겁니다. 가령 뭐 문학 출판을 한다 이런 부분에서도 이거를 문화 콘텐츠에 접근을 하느냐 문학 예술로 볼 것이냐에 달라지는데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융합이 되면서 같이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국 최고의 꿀잼 도시 이건 관광을 뜻하는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모든 시민의 스포츠 기본권 보장 이게 체육이고요. 근데 체육은 체육 정책은 저는 이게 조금 아쉬운 건 여기는 체육인들이 안 오셨겠지만 체육이라는 부분은 이거를 보건 쪽에서 접근할 것이냐 건강에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문화에서 접근할 것이냐에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문화에서 접근하면 스포츠 특히 미디어 스포츠라든가 스포츠는 문화에서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이제 체육 해버리면 따로 떨어져가는 그런 느낌은 있는 거죠. 어쨌든 여기 이제 그래서 그 밑에 전략 사업으로 이렇게 문화 웹툰 콘텐츠 창작 기토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철도 역사 문화 그리고 영시 축제. 그래서 영시 축제라는 것을 이제 대표 축제의 하나로서 계속 이제 오늘 토론자께서 얘기해 주시겠지만 이런 이제 중점 사업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공간의 확충이 주요한 전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그 활동들을 지자체에서 했죠. 그래서 여기 프랑스에 있던 김인중 신부님하고 지금 해부 이렇게 해서 이 김인중 신부 그 스탠드그라스가 카이스트에 제휴를 하고 그렇죠. 예, 청양 쪽으로 가긴 했지만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종수 미술관이 이제 건립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종수 미술관 건립에 연구를 하고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제2문학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걸 허물 것이냐 말 것이냐, 해미창작센터를 허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에 있다가 보존하면서 가는 거. 그리고 대전구청사 이 건물 모르시는 시민들이 너무나 많으시더라고요. 모르는 시민들이. 그래서 이런 대전구청사의 이런 문화적 활용이랄까 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뭔가 건물을 세우는 약간 인프라를 만드는 그런 쪽에 갖춰져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종수 미술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확실한 콘텐츠를 먼저 딱 얘기를 하고 왔다는 거 측면에서 좋은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관건이죠. 충남도청사에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다른 모든 시설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충남도청사는 너무나 중요한 공간입니다. 문화적으로 대전에서. 근데 이게 이제 현대미술관 분관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대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이미 그냥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커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 주도권을 좀 어느 정도 가져와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이제 말이 좋아서 분간인 거지 수장고의 형태인 거잖아요. 수장고와 미술관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예, 청주에 가보셔도 딱 느끼시겠지만 분명히 달라요. 예, 마트에서 전시하는 거하고 그다음 한 벽면을 오롯이 딱 차지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 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이라는 형태로 생긴다고 할 때 이 도청사활의 그 옆 건물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매우 중요한 코어라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인프라 부분에서 시설이 아니라 조직에 대한 측면에서도 인프라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 시립예술단, 대전시립예술단이 그동안 40년 넘게 이렇게 있었고 대전시립예술단이 5개 예술단이 있는데 그 별도로 뭐 극단을 만들어야 되는 얘기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이제 오페라단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있었는데 우선 지금 시민교향악단이 만들어진 거죠. 향후에 다른 시민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다른 예술단들을 계속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그런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의 큰 숙제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건 오른쪽은 제2시립도서관이네요. 제2시립도서관과 함께 대전 대표도서관의 지정 문제 이런 문제들이 시민문화 향후의 차원에서 중요하고 또 중천동 지역에 거대하게 이제 문화예술 공원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제2시립미술관 또 음악 전용 공연장 이런 음악 전용 공연장이 생기게 되면 제일 좋은 점은 클래식 음악인들이나 이런 음악 전용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시는 분들보다도 예술의 전당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예술의 전당을 그게 가장 좋은 점 같습니다. 하여튼 되면 좋겠어요. 되면 이게 다. 근데 예산 대부분의 문제 그리고 문화 예산 물론 지금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그러니까 이제 그 지원 정책 문화예술 지원 정책에 쓰이는 예산을 전용해서 이쪽으로 쓰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또 딱히 재원 마련에 쉬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지금 연구 중이에요. 제가 연구하진 않는데 저희 연구에 다른 연구팀들이 연구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골치 아픕니다. 어떻게 실현을 해야 될지.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얼마 전에 요거는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거 끝낸 건데 서예진흥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정한 서예라는 장르인데 서예라는 장르가 다른 예술 장르에 비해서 그렇게 아주 두드러진 메이저한 장르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그 인기 면에서 저변 면에서. 그런데 서예라는 장르에서 서예진흥원이라는 조직 작습니다. 되게 작은데 조직 체계는 작게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본다면 장르별로 특화된 그런 지원 조직도 더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문화와는 다르지만 영시 축제 문제가 있죠. 영시 축제는 또 와인 축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요. 영시 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후에 평가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평가에서 뭐 개선해야 될 점 뭐 있고 그런 부분들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뭐 개선해야 될 점으로 얘기한 것 중에 많은 부분들이 타당한데 대전의 과학도시 정체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의견에 저는 공감을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적인 맥락이 제가 느끼기에 제가 파악하기에 그렇습니다. 영시 축제와 사이언스 페스티벌과 다 각각 별개의 축제인 거죠. 그러니까 대전에서 여러 개의 축제가 있고 영시 축제는 영시 축제로서의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관광 쪽이 아니라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건 원도시 활성화의 차원 그렇기 때문에 원도시 전체가 다 활성화가 진짜 됐느냐에 대한 문제를 따져볼 수는 있겠지만 이걸 갖고 다시 또 과학 문화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건 좀 지나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첫 해고 내년을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런 문제고 붐업을 시키는 의미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콘텐츠라는 것이 항상 대전과 관련성이 있나 미심쩍다가도 만들다 보면 계속 콘텐츠가 생기는 거거든요. 와인 페스티벌 와인 대전과 관련이 있나 했을 때 그렇지만 또 계속 하다 보면 없애기가 좀 아까운 상태가 되고 어떤 분들은 얼마 전에 성심당 얘기하고 성심당이 도대체 대전과 무슨 대전의 정체성 뭘 대변해 주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막상 오랫동안 쭉 있다 보니까 성심당이 그렇게 된 거는 대전이
이 분전기의 밀가루가 이렇게 어쨌든 간에 배분이 되는 중요한 도시였다는 도시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건 결국 발굴해내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일을 벌이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이제 그 민선 8기에서 나와 있는 게 관치예술 청산하고 그다음 예술인으로부터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술인과 공간과 재원과 스폰서십과 예술 시장 이 네 개 전체적으로 이걸 아우르는 개념은 결국 예술 생태계입니다. 예술 생태계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그 시작한 연구에도 이 과업들을 담았더라고요. 이 과업을 하는데 이제 그 대전 문화예술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 그래서 예술인들의 참여를 또 예술인의 활동을 활성화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대전 문화예술공원의 대전문화예술대공원의 그를 리디자인하고 지하 수동 공간을 활용해서 퍼블릭 아트를 조성하는 거. 이게 공간을 창출하는 거죠. 그리고 재원 및 스폰서십을 마련하는 거 상당히 어려운데요. 대전 지역에 기업들이 많지 않아서 큰 기업이 많지 않아서 어려운데 하지만 그 네 번째 예술 시장을 활성화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술품 마켓 이런 부분이 온라인 이건 오프라인 이건 이런 부분을 구축을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앞으로 활기 정책에서 문화예술 정책에서 중요하게 지금 전략 과제로서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민선 8기 과제를 다 크게 이렇게 네 개 구분되는 건 아니고 특화되는 것들 지금 보이는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더 뭔가 가시적으로 성과가 보이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발표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네, 죄송하고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질문 주시면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코로나 분들 자리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지개 한번 쫙 한번 피시고요. 네. 오늘 괜찮죠 내용이요? 네. 저도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 발제문을 좀 바꿔보고 이게 보면서 저도 좀 몰랐던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제 토론광장이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크게 큰 거를 도출을 한다기보다도 그래도 대전에 우리 문화정책이 이렇게 가는구나 할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한 2시간 짧은 시간이지만은 많이 가지게 되지 않으리라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제에 이어서 우리 토론하실 분들은 사실 첫 번째 우리 토론 강장인데 그래도 이쪽에 가장 또 호언하는 내놓는 분들을 좀 모셔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의 토론자를 모셨는데요. 먼저 우리 저쪽 우리 나영태 대전 미술협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안석 대전예술포럼 대표님입니다. 네. 장인식 우승정부대학 호텔관광학과장님이십니다. 네. 이렇게 서 있으세요. 이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저쪽 우리 나영태 우리 회장님부터 한번 우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민선 8기 들어서 저 문화든 시설 쪽에 많이 좀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뭐 하시면 뭐 30분 이상 하실 것 같은데요. 10분 내용 정도로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우리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문화와 예술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토론 강연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상환 박사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그 내용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더
진행하겠습니다. 인류경제도시를 우리 이정훈 시장님이 우리 시에 캐치프라이즈를 걸고 진행을 하고 계신데 저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명품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술인들이 좀 더 예술 활동을 하는데 자유롭고 좀 좋은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짜 우리 도청사를 국립현대미술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유치는 했는데 사실 유치 단계에서부터 이걸 연수원으로 쓰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더십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대학이라는 그 교육기관을 설치하고 시민들이 소통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됐었는데 연수원이 없다면 정말 그들만의 공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서울만 좋은 국립미술관, 현대미술관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지금도 그런 구체적인 부분이 미술관이 들어오면서 미술관의 교육 과정이라든지 커리큘럼 또는 그 시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도 대전광시 이장훈 시장님께서는 제2시립미술관의 필요성을 우리 미술인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해왔던 상황입니다. 20여 년 전에 그 시립미술관이 처음 지어졌을 때는 사실 굉장한 규모이었고 지금도 건축물로서는 손색이 없는 그런 미술관으로 시민들에게 미술인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시민이 사용하지는 못하고 시립미술관 자체에서 기획전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술인이나 관계되는 우리 전문인들이 사용하는 데는 제약이 많이 있어서 제2시립미술관은 지금처럼 운영되는 게 아닌 예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 이정훈 시장님께서는 후보 시절 때도 세계에서 최고하는 이를테면 스페인의 빌바오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의 분관을 예를 들면서 우리 대전에도 이렇게 최고의 미술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내부의 시설뿐만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시설도 조형성으로 아름다움이 겸비될 수 있는 그런 미술관을 지어준다고 하셔서 정말 그 희망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천동 서칭교 아래쪽으로 한 1km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1,200억을 들여서 지어주신다고 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립미술관이 우리가 그동안 전국에서 최하위 미술품 구매 예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억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때는 미술품 구매 예산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개방형 수장물을 만들면서 그 비용으로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은 어떤 작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미술관의 기능을 하고 그 기능은 전국에 있는 다른 미술관과 교류를 하면서 우리가 빌려오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는데 우리가 빌려줄 게 없다면 빌려오는데도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은 7억을 증액하는 조건으로 청년 미술인 그리고 우리 지역 미술인들의 작품을 구매하는 예산으로 증액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10억으로는 굉장히 미흡한 예산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증액이 좀 더 필요하고요. 대전 주변에 청주, 공주 이미 예술인 마을이 조성되어 있거나 조성 중에 있고요. 논산에도 지금 예술인 마을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에는 추진 계획을 짜고 있으며 시행 단계에 점차 다가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우리 중앙에 있는 우리 대전만 그런 부분이 없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요청을 드렸지만 그동안 답이 없다가 이번에 중구 부안동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보문산 뒤쪽입니다. 뒤쪽에
18만 평의 휴양림이 인근에 있고 그 주변에 이미 도자기 굽던 가마터가 청자 가마터가 3개가 있고 기아 가마터가 2개가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감 청자를 만들었던 아주 그 왕실에서 쓰고 관에서 쓸 수 있는 고급 도자기를 만드는 가마터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마터와 더불어서 우리 예술인들이 함께 생활하고 체험하고 견학하고 교육하고 소통하고 전시 행사를 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행사 또 국제적인 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예술인 마을이 조성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미 이제 문화관광부에서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라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 우리 그 전시 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우리 예술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전시 시설이긴 한데 사실 이게 도넛 형태로 돼서 전시하는 데는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작품을 거는 거에도 한계가 있고 그렇지만 있는 가운데 그동안 한 개 전시실을 빌리는 비용이 5만 원인데 냉방비가 오전 오후 합쳐서 8만 원, 난방비는 14만 원 이렇게 됐던 것을 시장님께서 4만 원으로 냉난방비를 통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술인들에게는 또 이 전시 공간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기쁜 일이고요. 다음에 이제 이응로 미술관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2 개인 미술관으로서 이종소 미술관이 또 세워집니다. 소재동에 200억 예산을 들여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종소 선생님 미술관뿐만이 아니라 우리 미술인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미술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미술인들의 상설 전시를 할 수 있고 대규모 전시도 할 수 있는 이런 미술관을 좀 기대해 보고요. 제2 미술관이 건립된다면 제3, 제4, 제5 이렇게 미술관이 여러 개가 건립이 돼서 진짜 예술문화의 중심 도시가 대전이 됐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건축물을 짓게 되면 건축 심의용 미술품이 설치가 됩니다. 이 미술품은 건축물과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이 존재하는 한 미술품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혹시 건축물을 신축할 때 허가받은 미술품이 위치가 이동이 되거나 훼손이 되면 원상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의회 조례에 의하면 1년에 한 번씩은 1회씩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미술품이 우리 대전의 건설업체가 대부분이 중앙에서 전국을 무대로 하는 대기업이 하다 보니 대전에 있는 작가의 미술품보다는 외부에 있는 작가의 미술품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우리 미술인들이 상당히 서운해하고 소외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7분의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거기에도 말씀드리고 메시지를 드렸지만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질 않아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를테면 미술품 설치 예산이 건축비에 비례를 해서 어떤 단에서 하는 거는 100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개인 사기업이 하는 경우는 1000분의 1 정도로 미술품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지 않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발전기금을 내는 경우에는 30%를 감액을 해줍니다. 그러면 건축주나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30%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설치를 안 하면 되는 거죠. 이것을 오히려 미술품을 설치 안 하면 페널티를 못 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내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 제한 안에서도 될 뻔했네요. 제가 보니까 아주 간결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시민 패널분들이 좀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토론이 끝나면은 또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요. 좀 잘 들으셨다가 또 세심한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에 우리 대전 예술 포럼 우리 도원석 대표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좀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딱 보니까 마치 대학에서 강의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그냥 민선 8기 1년에 대한 어떤 문화예술에 대한 호감을 하는 사랑방 광장처럼 느껴지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와야 되겠다 생각했더니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여러 가지 청사진을 갖다 보니까 이거 제가 올 자리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나 여기 계신 분들은 언론인들도 계시고 또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여러 또 패널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이게 또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 사람의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걱정스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또 한사면 책임연구원의 앞으로의 일들을 쭉 이렇게 살펴볼 때 굉장히 희망적이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민선 8기 1년에 대한 어떤 평가나 이런 걸 생각을 했었지 앞으로 우리 민선 8기를 이끌어 가신 분들의 미래 청사진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듣는 자인 줄 몰랐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러한 착오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아까 한다는 우리 책임연구원께서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 정책을 위해서는 개입하고 관여하고 촉구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다 얘기를 그 말에 제가 힘을 입어서 그냥 말이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했습니다. 사실 우리 민선 8기 시정을 앞으로의 청사진보다 지난 1년 동안을 갖다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우리 이장우 시장 정말 문화예술에 대해서 어떤 공적을 1년이지만 남겼을까? 앞으로 4년이라고 하는 것에 비해서 4분의 1의 행정을 했는데 이제는 시작 단계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동안의 대전시의 이 여러 가지의 다방면한 모든 것들을 다 연구하시고서 이러한 부분에 내가 책임성 있게 시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고 준비하고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1년의 평가를 가지고 그분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적인 그런 요청을 저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이장우 시장님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화 정책을 잘 이룩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갖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시작부터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떤 정책 방향을 개발을 하고 그것들이 시민들에게 또 직접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체감 온도를 갖다 높여서 이제 저 문화예술의 도시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러느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연 말씀드리면은 본인이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전에 시 행정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국장도 예술인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장도 부의장도 전부 다
그래도 지역 경제나 모든 이런 예산이나 또 운영하는 이런 모든 것에 책임 있는 관료들이 전문 예술인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은 좀 일할 수 있는 요소요소에다 전문 예술인들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들마저도 선거에 공신자들을 세워서 앉히고 하다 보니까요. 아,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각 기관에는 전문적인 그런 인프라들로 구축되어 있어서 그 밑에 있는 같은 그 동료 관리들이 전문성을 있으니까 그 의지에서 일은 잘 해나가죠. 그러나 여기도 우리가 진품과 짝퉁의 어떤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전문과 비전문인의 차이는 뭐냐면요. 비전문인들은요. 첫째, 관심이 없어요. 자리에 대한 욕심을 있어요. 둘째,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눈치를 봐요. 그러면서 일들을 해나가요. 근데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지를 못해요. 짝퉁과 진품이 뭐냐고 했더니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가 오는 날 짝퉁 가방을 들은 사람은 머리에 이렇게 이고 비를 피하고 다니는 거는 짝퉁이고 그 가방을 갖다 자기는 비 맞아도 가슴에 품고 가는 것은 그게 진품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정말로 전문 예술인들은요. 자리에 연연하거나 눈치를 갖다 보는 것보다도 정말로 시민들에게 있어서 문화적인 체감온도를 갖다 얼마만큼 높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짧은 임기 동안에 열심을 다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들을 항상 함께 받아들이게 되는데 긍정적인 얘기를 한 사람에게는 옳다 박수치고 가까운 측근으로 만들고 또 부정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긴 하면서도 섭섭하게 생각하는 이런 관료들이 있다. 우리가 역대 시장님들 쭉 보면은 축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영홍철 시장이 있을 때 와인 축제 만들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느냐?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행정적인 그 과거의 영향력으로 타이틀을 내건 걸로 일시려고 하는데 이것도 이번에 끝난다. 그 다음에 박성열 시대 있을 때 물축제 한다고 해갖고서 한번 난리를 치다가 홍수 속에서 물축제를 하면서 완전히 사그라들었죠. 그 다음에 축제다운 게 뭐 이 영시축제도 이것이 정말로 계획한 대로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으로 해갖고서 무궁한 어떤 이 영향력인 가치를 가지고서 이것이 이루어져 나간다고 하면 좋을 텐데 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한적인 그런 축제 문화예술 정책을 갖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그 참여하는 분들은 굉장히 열정적이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도가 없어요.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긴 내용을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저는 이 전체적인 우리 한 박사님이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을 갖다 질문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아무거나 하나를 갖다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유 사무처장한테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영시축제의 기능적인 핵심 가치는 무엇이고 어떠한 아젠다를 가지고 있나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갖다 한번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답할 수 있는 책임성 있는 답을 갖다 해주시는 분이 없어요. 여기는 연구하시는 분들이 오시고 또 이렇게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죠. 그러나 그분들이 그것을 정말로 얼만큼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또 뭐 긍정이네 부정이네 이런 정도로 평가할 거 했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벨크로 효과라는 게 있고 후광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벨크로 효과는 그 가보니까 뭐 역시 그래 하는 것이 이제 벨크로 효과고 후광 효과라고 하는 것은 다르네. 그거 굉장한 좋은 거야. 또 기대되네 하는 이런 건데
우리의 이 영시축제 같은 경우에 이번에 볼 때 정말 세계 축제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나라 어떤 축제보다 산청어 축제니 뭐 지평선 축제 어떤 축제보다도 최고의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주셔갖고 한번 멋있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정말 우리의 기대치와 그 효과는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후반 효과로서 남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을 또 하나 드리면 지난번에 한번 그런 일이 있어요. 여기 저 미술협회 회장도 있었는데 이종수 미술관을 갖다 세운다. 제2의 음악당을 세운다. 굉장히 우리가 기뻤어요. 좋아갖고 제가 요즘에 대전예술 편집위원장을 만들어서 이걸 갖다 한번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좀 더 구체적인 청사진을 베풀어 보자 하고서 시에 관련된 과장님하고 또 여기 미술관에 있는 분들 만나갖고 난 다음에 토론을 갖다 해갖고 이걸 갖다 한번 써서 올려보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미안하지만 아직까지는 그거를 기사화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자할 수 없으나 그 이유는 이것이 2028년이나 2029년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그 예타를 아직 통과하지 못한 것도 있고 이거는 하나의 지금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분들한테. 아니 그러면 시민들한테는 지금 굉장한 그런 뭔가를 갖다 제공해 준다고 신문에 나고 막 사진 찍고 시장님이 그 자기 얼굴까지 내밀어 가면서 그 가족들이랑 같이 박수를 치고 악수를 하고 또 막 대문짝만하게 크게 났는데 실질적인 거에 있어서는 아직은 임기 내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런 큰 프로젝트 임기 내에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아직 예타도 되지도 않고 앞으로의 그 해야 될 계획을 갖다가 미리 청사진만 내면서 한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할 것을 가지고서 미리 얘기를 해놨을 때 이 다음에 그거 안 되게 될 것 같으면 또 다른 어떤 변명만 듣는 것이 우리 시민들일까 할 때 이거는 좀 아닌 거다 싶어 하면서 할 수 없이 철회를 하긴 했지만은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을 듣는데 야 이대로만 되면 우리 한 박사 같은 분들만 좀 계셔갖고 실질적인 정책을 누군가 이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임자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대전은 정말로 굉장할 거다 생각을 했는데 타이틀은 8기 1년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그 일들만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조차도 제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당뇨가 있고 혈압이 있어갖고 가슴에 말을 갖다 담고 있다 보면 제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리고 그걸 참조하실 분은 참조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보다 더 이상적인 걸 꾸며나가는 것이 이게 사랑방 토론이 아닐까 싶어서 감히 좀 부정적으로 느끼실지 모르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토론하기 전에 잠시 차 한잔 마시면서 오늘 강도가 높을 것 같다고 이렇게 한번 선전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으시라고 했는데 많이 참으셨네요. 오늘 우리 대전 예술 포럼 우리 도한서 우리 대표님은 전에 대전 연극 협회장님을 오래 하셨어요. 오래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대전에 산 지인입니다. 항상 현장에 계셨고 우리 모든 기획 연출까지 대가세요. 그러니까 아마 그 보시는 그 시각이 좀 제대로보다는 좀 다릅니다. 좀 그래서 그런 면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들으셨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우성정보대학 우리 호텔 관광학과 우리 장희식 우리 교수님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토론문이 있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지금 그 발제제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부터 먼저 고백이면 고백, 반성이면 반성, 앞으로는 새로운 연구 과제다 생각을 하면서 토론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우리 발제자가 문화와 관광이 붙어야 되는지 떨어져야 되는지
근데 대전은 붙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대전은 떨어져 있죠. 관광재단, 관광공사, 문화재단. 근데 충남은 떨어져 있다가 문화관광재단. 그래서 다이로는 그리고 또 행정이 잘 안 되는 데는 관광문화재과 이게 행정이 잘 안 됩니다. 문화재는 보존해야 되고 이렇게 좀 많은 고민과 진지함이 있어야 되는데 관광은 좀 개발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고민을 늘 해왔다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면서 진화되고 분화되는 걸 못 잡으면 퇴보한다라는 얘기를 오늘 배웠습니다. 예컨대 과학도시 하는데 과학이 기초과학, 표준 연구원 이게 대전인 것 같아요. 과학단지 50주년 하는데 다른 나라들처럼 클러스터 만들어서 이거를 다른 업종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상업화, 시범화해서 부가가치를 높였나? 그냥 과학자들끼리 앉아가지고 자기들 연구비하고 서울로 놀러가고 이런 반성 조금 한번 해봤고요.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더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그냥 본다예요. 유럽 막 7박 8일 다 10개국 갔다 왔어. 이러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나라 10일 있고요. 한 달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 쪽도 일상관광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어디 가서 그리고 이기적인 관광을 하죠. 보고 사진 찍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음식 사진 찍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행복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옛날에는 자유, 그다음에 평등, 그러니까 조금 공정하자 이러는데 물론 그렇게 안 됐으니까 요즘 자유공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까보면 행복입니다. 한 번 사는 삶.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남녀가 결혼을 안 하고 애기 안 갖고 이런 것도 구애받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거죠. 희생이 싫다는 얘기인데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논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문화도 마찬가지. 아까 저기 토론물을 지금 와서 봤는데 아까 도 대표님 뒤에 부분에 써 있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그 말에 저도 생각이 좀 비슷한 건데 그걸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 좀 얘기가 깁니다. 배경설명이. 이거는 집에 가서 보시면 되니까. 두 번째는 저번 주네요. 저번 주 요 시간에 한 일주일 전에 LH 연구원이 대전에 있더라고요. 처음 가봤습니다. 대전 지역경제연구 학회라는 데가 있어요. 옛날에는 관광 부르지도 않았어요. 문화 행사할 때 관광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요즘 관광이 많이 불려 다닙니다. 어쨌든 거기를 갔는데 부산 엑스포 카드 효과 분석 무슨 막 수도권 직접화의 지방화 효과 분석 이런 것만 하더라고요. 제 시간에 저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문화가 앞으로 먹고 산다. 미래의 먹거리인데 이런 거에 대한 문화경제학.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청호 개발하자 32년 동안 공산 희망고만 줬다 이러지 마시고 이거를 설명하기 좋게 전달하기 좋게 물론 경제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자 맞습니다. 맞는데 전달력 측면에서도 그런 좀 객관타당한 논리 개발은 우리가 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학자로서 두 가지는 조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발표문 보고 그냥 좀 핵심만 전달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첫 번째 문화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생각을 써놨냐면요. 과연 문화 하시는 분들이 아까도 대기실에서 참 좋은 얘기 들었어요. 예술하시는 특히 미술하시는 분 고립돼가지고 혼자 창작활동 당연히 예술가답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최고 남을 무시하고 존중을 못하는 건 왜 반성 안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게 객관 타당성입니다. 죄송합니다. 문외한인데 고암 이용노 선생님의 책을 봤는데 그분은 불어를 안 배웠답니다. 동양화를 그렸는데 자기가 만들어서 그걸 작품을 설명하는 순간 나는 이 작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다는 신념이 있었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실 수 있는 문화인이 있기를, 관광인이 있기를 이런 분들이 아마 혁명가가 될 것 같습니다. 욕을 먹더라도 그거는 긍정적인 말, 반대말, 부정적인 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저 역시도 노력하겠습니다.
객관 타당성을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관심을 갖는 이런 구조에서 내 작품만 봐줘라. 내가 이걸 얼마나 혼혈을 했는데 이런 게 문학 쪽, 관광 쪽이 아닐까. 특히 대전시 반성해 봅니다. 그래서 써놓은 거 있어요. 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 중요한 건 복합체. 연결이 돼야 됩니다. 내 것만이 아니라 미술, 예술, 공예 16개는 꼭 20개 된다는데 그게 연합이 돼야 되는데 과연 연합이 될까? 관광도 마찬가지예요. 여행사끼리 싸워서 호텔끼리 싸우고 단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아까 발전자님도 정책인데 뭐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아까 두 번째 토론자님이 4년을 1년 평가한다는 거 우리가 이런 얘기 하셨는데 언제든지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방점이 어디에 찍혔냐 이거죠. 문화관광 해설사로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가 왔는데 사학자야, 사학자. 이거는 이주시대에 있고 불경은 고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학생들 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유능한 해설사라 그러면 재미있게 선물도 주고 게임하듯이 노력해가면서 텐션에서 자기 메시지 던집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근데 우리 대전시는 과거 방점, 현재 방점, 미래 방점 잘 못 찍는 것 같고요. 뭔지도 모르고 디벨롭, 진화가 아니라 혼용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민선 8기는 그래도 조금 문화는 씨앗, 관광은 열매. 그래서 약간 축제도 원도시 살리고 경제 살리고 시범문 축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지역 축제가 1,20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29억, 정확히 29억 넘는데 29억을 든 축제는 8위입니다. 8위. 1,200개 중에. 그 정도까지 읽히고 막을 배짱 있는 사람. 글쎄요, 내용을 떠나서 그 얘기를 한번 시작하고, 왜 그러냐면요. 코로나 때문에 관광과 학생이 없어요. 미달입니다. 문화 콘텐츠과 다 미달입니다. 이래놓고 무슨 문화를 살리고 인프라 진다고 하면 누가 채웁니까? 영시축제의 가장 큰 맹점 80% 이상이 다 서울 사람들이 와서 앰프 쓰고 공간만 우리가 빌려줬어요. 그거는 진정한 축제라고 생각 안 합니다. 에든버러 갔다 오셨다는데 거기는 76년 됐고요. 돈 받아가면서 관람객들에서 물건 파는 게 아니라 돈 받아가면서 관람하고, 거꾸로 우리 대전시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22일 날 총평이 있거든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과연 우리 민도는 어떻습니까? 연예인 오지 말라는, 연예인 안 될 거면 우리 105만 106만 오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굶었다는 뜻도 되는데 거기에 만약에 우리 지역 예술인이 올라갔다 메인 시간에 글쎄요 100명 올라나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 수준입니다. 근데 그걸 왜 생각 안 하면서 외국 사람들 보고 오라고. 그거는 대표적인 게 한밤문화제입니다. 제일 아픕니다. 24회, 25회 와인 안 돌아도 되는데 그 잘 나가는 한밤문화제 왜 없앤 줄 아십니까? 대전 다음이 없대요. 거꾸로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밤문화제. 한밤문화면 대전 다음이 없다. 콘텐츠 부족이다. 광선 행사다. 영시 축제가 됐든 와인 축제가 됐든 무슨 뿌리 축제가 됐든 똑같은 말입니다. 그건 왜 우리 문화가 없이 외부 문화가 외부 세력에 의해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계획 세울 때 4개를 얘기하셨는데 잘 잡았는데 거기에 사람이 없습니다. 교육, 인재. 그리고 어느 학교에서 무슨 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과에서 뭘 가르치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박사님, 뭘 배우나 커리큘럼을 컴퓨터로 다 나오니까 그리고 관광과도 꼭 좀 넣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요. 문화가 베이스돼서 표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표현을 하려면 더 붙여야 되는데 그걸 자꾸 띄려고 하고 니네 한마디 이렇게 되면 좀 죄송한데 안 됩니다. 그냥 소규모 연출 공연합니다. 미술전, 서예전 협회 또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조금 붙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7페이지입니다. 조금 길었는데요. 한 1,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아까 문화융성
얘기를 아까 발제자님이 하셨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너무 좋습니다. 포용 좋습니다. 저는 그 전후로 가가지고 창조산업, 창조도시로 좀 해서 대전이 과학, 그것도 창조거든요. 과학을 넣으셔서 대등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하나의 수단으로서 종속으로 아니면 그러니까 산업의 문화 정도가 우리의 수준인 것 같아요. 저는 문화의 산업화를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뭔가 보여주고 느끼고 그리고 트랙도 여가 복지 쪽이 돼 아니면 이거를 미래의 성장 동력 수단으로 쓸 거는 명쾌하게 안 가는 것뿐이지 두루뭉실하게 가니까 그렇지. 그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축구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7페이지 하단에 조금 읽어주세요. 우리 아까 도 대표님께서 얘기한 거 동의하면서 박지성이하고 손흥민 저 팬인데요. 박지성 씨는요 이탈리아에서 축구하는데 개인기 뛰어납니다. 근데 왜 동양인이라고 골을 안 줘요? 골 넣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서도 그리고 박지성이가 좀 화합력이 없는 거야. 기술은 뛰어나는데. 그래서 그냥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근데 손흥민을 잘 보세요. 그 사람은 패킹, 자기가 골 안 넣어요. 엊그저께도 그렇대. 패스했다. 패스, 도움골. 우리 문화가 도움을 해야지, 원동력이 돼야지, 씨앗이 돼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로 해가지고 내가 이 작품 좀 반성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왜? 대중성이 없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아 미용료 선생님이 내가 그린 그림을 불어를 배워가지고 설명을 하면 나는 그 작품의 가치가 없다. 어떤 언어를 쓴 사람이 보더라도 나의 동양화 이걸 보고 심취한다라고 하면 이게 내 작품이다. 좀 깊이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내 것만 봐달라고가 아니라 그런 얘기하면서 저도 17개 자치단체에서 최하위 수준에 있는 관광이 산업이 아주 열악합니다. 문화만큼 열악합니다. 그래서 같이 손잡고 화이부도 같이 할 건 같이 하고 나만의 또 정체성을 잡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걸 공개적으로 해고 불러주셔서 문화단체에서 왜 나를 불러줬지? 이 역할을 하라고 불렀다고 다짐하면서 조금 기었습니다만 인사드립니다.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사실 단순하게 제일 좋거든요. 또 복잡하면 또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저도 이제 조금 이런 민사팔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좀 제가 딱 제일 먼저 본 게 인류 경계도시를 보면서 좀 문화원 다닌 입장에서는 조금 뭔가 거부감이 오더라고요. 경제 연기하다 보니까 차라리 거기에 좀 인류 경제 문화도시 예술도시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가장 아쉬웠던 게 우리 도서관이나 미술관 가도 경계도시예요. 그게 문화가 아니고 이게 좀 저만 갖고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니고 또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 임기가 4년이니까 2년은 인류 경제도시로 가고 2년은 우리 인류 문화도시로 가면 어떨까 하는 저 배입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는 나머지 한 20분 남았거든요. 모을 시간은 우리 여러분들의 이제 시간인데요. 들으시면서 이제 우리 앞에 계신 분들한테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서시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냥 또 막 하는 것도 잘 안 하시는데 혹시 그냥 제일 먼저 용기 있는 분이 좀 필요합니까? 예? 고맙습니다. 저기 혹시 저기 어디에 계시는가 전화만 말씀드리면서 예. 저요? 예. 소개 좀 하시죠. 저는 오늘 시민 패널로 참석한 자연도 글박가구이 대표 그리고 대전에서 출판 광고 디자인 사업을 30년 동안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자발적이긴 하지만 그런데 솔직히 도한석 대표님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아까 지적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편이고 오늘 기획이나 구성 이런 것들은 솔직히 40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50점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민선 8.1년 대전문화예술 말하다 이런 부분은 여기에 대한 그 주제도 맞지도 않고
그리고 또 항상 우리가 어떤 그 지역이나 그 다른 곳에 가서 보면 이 시민들이 참여할 시간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이런 기획은 솔직히 세워나갈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발표하는 그런 것과 발제자들이 그 하는 내용들이 그 서로 상충이 돼서 또 좋은 안건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문화예술 정책의 이론 발표의 시간이죠. 정책 토론 광장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문화연합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고, 관광, 문화 이런 쪽도에 이제 그 벽이 허물어진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이 듭니다.